간호학생 실습에 대한 고찰입니다. 다들 간호사라면은 이거를 거쳤을 거예요. 실습 1000시간. 간호학생 실습이 조금 아쉽다. 실제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습 학생들 입장에서는 간호 실무를 한번 익혀보고 싶다. 직접 환자에게 어떤 거를 수행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나도 환자한테 주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이게 과거 판례예요. 간호사도 의료인 모든 보조행위 감독 의무 없어 이래가지고 2011년에 나왔던 건데 2009년에 발생한 그런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환자는 뇌출혈 증세로 뇌실 외백술 등 수술을 받았고, 그러던 중 간호사는 그 환자가 다시 병실로 와가지고 간호 케어를 받고 있을 때 간호학과 실습생을 병실에 대동하고 그에게, 그러니까 그라면은 간호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수술한 환자에게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자신은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큰 실책이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간호실습생이 뇌실 외배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고 이제 잘못된 곳에다가 주사액을 주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간호사와 간호실생의 실수로 인해 뇌압 상승 및 호흡 중추 마비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간호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지고 제가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찾아봤는데 그냥 중형에 처해졌다라고만 하지 징역 몇 년이다, 벌금형 얼마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중형에 받았다 그런 얘기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습할 때 간호학생에게 실습을 좀 시키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들으면은 많이 서운한 얘기이긴 할 거예요. 학생들이 간호사에게 감독을 받고 간호사에 준하는 어떤 실무를 실습하는 그런 게 저는 진짜 위험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고 이제 환자분도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받기 위해서 온 건데 이제 학생에게 케어를 받는 게 환자분들도 동의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내는 그 지불하는 병원비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호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이렇게 어떤 의료행위를 게 상당히 위험해요. 환자는 이제 그 건강 상태,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고, 이제 학생과 감독하는 간호 그 실무자는 법적으로 위험해지는 거겠죠. 자신의 신변이.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볼 건데 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실습 본 학생에게 누군가 감독이 붙는다. 그렇다면은 누가 감독을 할 거냐? 실습생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보통은 2개 학년이 실습지를 나가는데 요즘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닌 보통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절반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실습을 해도 전국에 실습생이 3만 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3만 명. 보통 2개 학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2개 학년을 대충 어림 잡아가지고 6만 명일 것이다. 그렇게 좀 책정을 하면은 그 반이 3만 명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2만 명이다. 얘기해보죠. 이제 그 학생들의 실습을 누가 감독을 할 것이냐. 거기 지도교수는 한두 명일 건데 그 지도교수가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 문제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거기서 일하는 수간호사나 간호사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그만큼 간호 인력이 충분한지도 관건이겠죠. 그리고 그 근무지에서 일하는 신규 간호사, 그 프리셉티, 그러니까 사수 부사수 관계에서도 힘듦이 있어서 교육전담 간호사를 따로 만들지 정책이 한때 추진되기도 했잖아요. 교육전담 간호사를 국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력이 업무 배분에 있어가지고 트레이닝, 관리 감독에도 애먹는 상태인데 거기다 추가로 여기서 잠깐 일하다 떠날 실습생에게 실무를 알려준다. 기대치에 준하는 그게 가능할까? 일단 여기서 오래 일할 사람이 아니면은 적당히 알려주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사진의 예시처럼 진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다. 실습생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은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학생이 질 건가요? 아니면은 관리 감독한 간호사가 질 건가? 아니면은 해당 실습지에 관리 감독 교수가 질 건가? 해당 근무 듀티에 책임 간호사가 질 건가? 아니면 수간호사?
병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대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 소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6명에게 책임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잠깐 왔다 가는 학생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도 아니고 이런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에게 투자할 이유, 그리고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면은 현재 겉핥기식으로 하는 실습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습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다, 조금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지만은 이제 현실을 고려하면은 지금 상황이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간호학생 실습에 대한 어떤 논문도 있더라고요. 서울대병원인가? 거기서 논문을 쓴 것 같던데, 간호실무를 학생에게 어떻게 좀 감독할 때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그게 순위가 있더라고요, 리스트가. 그 중에서 제일 선호하지 않고 싫어하는 게 주사를 시키는 거래요. 주사를 실습하게 하는 거를 가장 꺼린대요. 19위인가? 그래서 간호학생에게 보통 시키는 게 심습적이지 않은,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어떤 말로 하는 교육 같은 거,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실습으로 시킨다, 그런 걸 선호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실습하는 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현실을 고려하면은 이게 서로에게 위험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